미 국내 총생산 3분기 성장률이 4.9%로 2배 이상 치솟아 너무 뜨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이 6%를 넘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탱크들을 가자 북부 지역에 진격시키고 미국은 이란 대리 조직들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메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할로윈 초콜릿 값이 너무 올라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분기에 4.9%로 2배 이상 치솟아 너무 뜨겁다는 평가를 받고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요인이지만 현재 4분기부터 냉각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11월 1일에는 동결할 게 확실한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연속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식히려 했던 연준의 시도와는 달리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3분기에 4.9%까지 치솟아 1분기와 2분기 때보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연율로 4.9%나 급등했다고 연방상무부가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에 7%를 기록한 이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도 웃돈 겁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에는 2.2%, 2분기에는 2.1%를 기록한 바 있어 3분기에 2배 이상 급등해 너무 뜨거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에서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3분기에 4%나 급증해 높은 성장률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투자도 3분기에 8.4%나 급증했고 정부 지출도 4.6%나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수출은 6.2%, 수입은 5.7% 증가해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3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만 보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고 고금리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어 연준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기준금리 동결을 오래 끌고 갈 것으로 시사한 후에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올해 남은 2번의 회의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26일 연준이 11월 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96.2%나 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73%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내년 첫 회의인 1월 31일에도 동결 가능성이 66%나 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내년 3월 20일에도 59%, 5월 1일에도 45%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11번의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모기지 30년 고정의 이자율이 8%, 10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여파로 미 국민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동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고금리의 여파로 자동차 할부 금융이 타격을 받아 월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연체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에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6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6%를 넘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반 동안 11번이나 연속해 올린 미국의 5%대 기준금리 여파로 주택모기지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자동차 할부 금융도 큰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할부 금융 이자율도 높아져 매달 내야 하는 자동차 할부금이 월 $1,000를 넘는 경우가 흔해지며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평균 가격은 9월 현재 $47,90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월보다 0.5%, $227 내린 것이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0.7%, $360 오른 수준입니다. 새 차의 평균 가격이 $48,000나 되는 데다가 할부 금융 이자율은 9월에 7.4%로 올 1월 6.9%보다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할부 이자율도 높아져 매달 내야 하는 자동차 할부금이 월 $1,000를 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으로 매월 $1,000 이상 내는 가구는 1분기에 16.8%였으나 2분기에는 17.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기록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9월에 자동차 할부금을 6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는 5.93%였는데 올 9월에는 끝내 6%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연체율을 추적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 정부 지원금이 끝나고 지속되는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 소득의 감소로 저축해두었던 돈도 다 쓰고 있어 크레딧 카드 사용, 자동차 할부 금융, 에퀴티론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17조 달러 중에서 대부분인 12조 달러는 주택 모기지이지만 자동차 할부 금융 총액이 1조 5,800억 달러,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가자지구 침공 작전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탱크들을 가자 북부에 진격시키는 작전으로 지상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전은 만료하면서도 미군들을 상대로 공격하기 시작한 이란 대리 조직들에게 보복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확전의 수렁을 피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일시적으로 탱크 수십 대를 진격시켰다가 철수하는 기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제한적인 탱크 진격 기습작전은 보다 광범위한 지상작전을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주 전에 처음으로 특수부대원들을 가자지구 안으로 투입해 인질 억류 장소나 하마스 지도부 은신처 등을 파악하려는 지상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신에 하루에 250회 이상, 지금까지 7,000회 이상 가자지구에 대한 가차없는 폭격을 연일 가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인명피해가 7,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군으로 가자지구를 침공하게 되면 시가전을 벌여야 하므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연기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했으나 하마스에게 대규모 침공이 언제라도 단행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엔과 아랍 국가들이 촉구하고 있는 휴전제에 대해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하마스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 지원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만 막대한 인명피해와 확전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정교한 전쟁 계획을 마련하든지 대규모 가자 침공 대신에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작전으로 하마스 분쇄작전을 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배후에서 대리 조직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이란과 그 대리 조직들에게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하메네이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란 대리 조직들이 중동 지역 미군들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주에만 중동 지역 미군들 가운데 2,500명이 있는 이라크와 9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내 미군 전초기지에 로켓포와 드론 등으로 14번이나 공격당해 20여 명이 경상이지만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서한지구의 이슬람 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조직들이 고성능 무기와 미사일, 폭탄으로 중동 지역 미군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항공모함 스트라이커 전단, 최신의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차없는 보복을 단행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동북부 메인주의 작은 타운에서 40대 총기 난사로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하는 또 한 번의 총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무장한 총기 난사 용의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마을들을 전면 봉쇄한 채 대대적인 추격 작전도 벌여야 해서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동북부에서 가장 맨 위쪽에 있는 메인주에서 또 한 번의 총기 비극이 벌어져 미 전역에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8천 명의 작은 타운인 메인주 루인스톤에 있는 볼링장과 술집 레스토랑에서 4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18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술집 식당에서 8명이 숨졌고 볼링장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9.11의 첫 신고 전화가 걸려온 시간은 수요일 저녁 4분 전 7시로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볼링장에 들어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발로 돌아다니며 볼링핀을 응시하는 등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총기 난사 용의자는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올해 40세의 로버트 카드 2세로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미 육군 예비군으로 복무했는데 정신문제를 갖고 있었으나 참전한 바 없는 석유 공급 전문가로 일해왔기 때문에 전쟁 후유증에 따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용의자 로버트 카드는 중무장한 채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대대적인 추격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은 사고지를 중심으로 인근의 모든 타운을 락다운 봉쇄하고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후에 수색작전을 벌였습니다. 메인의 주경찰이 기동 타격대 스와트 팀과 트럭을 출동시켜 추격전과 수색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의자 로버트 카드 2세의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가 총기 비극의 현장에서 8마일 떨어진 메인주 리스본 보트 선착장에서 발견돼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루이스톤 지역 학교와 상가 등 모든 시설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에서는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관 수십 명, 알코올 담배 총포국 ATF의 40여 명, 연방 마샬 등이 총출동해 수사와 추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조기를 개항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메인주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말 파티 시즌을 알리는 첫 번째 날이 할로윈인데요. 워낙 찬반 논란이 많았던 날이지만 올해는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물가에 더 오른 초콜릿 가격 때문인데요. 너무 오른 초콜릿 가격 때문에 예전처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올해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 할로윈 파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시즈널 오프닝 행사가 할로윈입니다. 종교와 성별에 상관없이 평소와 다른 특이한 의상을 입고 파티를 벌이는 날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할로윈 파티 때 일어나는 범죄나 지나친 분방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커져왔습니다. 작년 한국에서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올해 한국은 할로윈 파티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할로윈 파티에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할로윈 파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현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초콜릿 가격이 다른 물건들이 오른 것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가격이 오른 이유는 더 덥고 건조해진 날씨 때문입니다. 코코아 재배 지역이 더 더워지고 건조한 기후가 되어 코코아 콩 수확이 부진했고 코코아 선물 시장은 톤당 3,786달러로 44년 만에 가장 많이 치솟았습니다. 세계 카카오 열매 수확의 75%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에 강우량이 적어지고 이상기온이 지속되어 카카오 수확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설탕 시장의 가격 상승과 함께 초콜릿은 물론 캔디와 젤리 시장마저 가파른 가격 인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9월의 사탕 가격은 1년 전보다 7.5% 높았고 더 적은 양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31억 달러 지출에 비해 23년 할로윈에는 36억 달러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캔디 회사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료비 급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크게 오른 생활비에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고통스럽다고 토로합니다. 다른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나면 예전처럼 여유 자금이 남지 않아 이젠 초콜릿 가격이 부담이 된다며 올해는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 학교에 보내는 트립백도 올해는 고민된다며 할로윈 파티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말 시즌이 되어 이제 돈 쓸 곳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오른 물가 때문에 벌써부터 고민이 많아 선택적으로 할러데이를 고를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